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역세권이 큰 투자의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대구인들이 생각하는 역세권의 효과와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효과의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파인재테크의 파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긴급적으로 규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수도권에서 6억 이상은 대출을 원천 차단을 했습니다. 2주택 이상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대출 규제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고 이것이 대구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KB 시계열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에 있는 25개 구이고 정부가 6월 27일 날 긴급히 대출 규제를 발표를 할 때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정말 완전 불장이었습니다. 특히 성동구가 주간 상승률로 1.1%를 넘어갔습니다. 한 주에 1.1%는 1년에 50%가 넘는 상승률인데요. 기존에 있는 강남, 서초, 송파뿐만 아니라 마포, 성동, 양천 등 주변의 지역들까지 번져나가기 때문에 긴급히 대출 규제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실패 때문에 쉽사리 규제를 펼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시계열에 보여있듯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긴급히 대출 규제를 내어놓았습니다. 지난주에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꺾이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불장이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심리 때문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환경에서 기준금리는 낮아지면서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했었을 때 과거 부동산의 집값 상승률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기존에는 정책 대출에 대한 완화 스탠스도 같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에 대구는 어떤가요? 대구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정책을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고 대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화면이 정부에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고 발표한 규제 내용입니다. 이 규제는 한마디로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가계 대출이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지고 있고 모든 가계 대출의 총량을 5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동성을 반으로 잠가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가계 대출을 잠가버리게 되면 집을 대출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집값은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 경기도, 인천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현재 4군데입니다. 규제 지역에서도 대출 제로. 이제는 2주택 이상은 대출이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다주택자는 수도권에서 대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무주택자에 한해서 LTV 70%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는 50%가 됩니다. 단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고 6개월 내에 전입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안전자금 대출의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보유수 기준으로 1주택자에게는 최대 1억 원, 2주택자 이상은 생활안전자금, 즉 생한자를 받을 수 없고 세 번째로는 총부채 원리 상환금입니다. 자신의 소득 대비해서 원금과 이자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퍼센트지를 낮추기 위해서 대출 기한을 40년으로 길게 한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내에서는 30년 이내로 대출 기한을 제한시켰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 금지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청약을 받았거나 분양권을 사서 잔금을 칠 때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고 소유권 이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금지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용대출을 자기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 대출의 최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입니다. 집값이 50억이든 60억이든 차주의 소득 능력에 비례해서 혹은 주택 개수에 비례한 대출률이 아닌 대출 금액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아파트를 살 때 6억 원 이상으로 대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책 대출 또한 LTV 80에서 70%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7월 3일에는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들과의 대화를 했었고 아직도 추가적인 규제 정책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수도권 내의 부동산 시장은 차가워질 것입니다. 테이블 하나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에 주담대는 6월 27일 등록된 경우에는 종전 기준으로 해서 주담대를 시행을 하고 그 이후의 거는 6개월 전입 의무, 그리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다주택자 대출 제한, 생애 최초 LTV 또한 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출 금액은 총 6억 원 한도다. 생활안전자금 대출의 수도권 내에서의 최대 대출 금액 한도는 1억 원이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대출 원천 금지를 하고 신용대출 또한 연소득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각종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까지도 다 잠가버렸습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은 대구는 아직도 가공급 구간에 있습니다. 서울과는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강력한 수요가 있는 수도권에서는 똘똘한 한 채가 유행을 했었고 그 똘똘한 한 채의 유행으로 인해서 집값이 움직이는 실소유자 시장이었습니다. 일단은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까지 대출을 한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강남 상구와 영산, 양천, 과천 등 핵심 지역과 인접해 있거나 학군이 뛰어난 곳들에서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요는 아직까지 유효할 것이고 대신에 자금 출처라든지 우회 대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 조사는 철저히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그와는 반대로 지방인 대구는 기본적인 수요는 서울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공급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온기를 다 불어넣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방에 눈을 돌리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대구는 좋은 타깃이 될 수는 있습니다. 2021년도에 주택 가격을 100으로 봤었을 때 대구광역시 평균이 79.5, 수성구 78.4, 중구 83.9 평균치로 20% 하락했습니다. 인천, 강주, 대전, 울산 다른 광역시 지방과 비교했을 때 대구가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취득세 중과입니다. 지방의 공시가 2억 원 이하는 취득세의 중과에 배제가 되지만 여전히 그 이상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눈을 돌릴 수는 없고 혹여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구는 아주 매력적인 부동산 투자 요충지이고 정부 또한 소위 말해서 대놓고 투자하라고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들 그리고 대구에서도 부동산으로서 자산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요 정책은 가수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은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머무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핵개인화인 시대에 사람들의 살 곳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쏠림이 약해지고 그 약해짐으로 인해서 대구가 지방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범사만삼입니다. 범어사동과 만촌의 학군지에 대한 수요는 대구뿐 아니라 경북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들어오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고 수성구의 대장인 힐스테이트 버머, 구 대장 버머 SK뷰, 빌리브 버머, 버머 W 그리고 만촌 자이른의 대표적인 대장 아파트에 대한 가격과 거래량의 흐름을 우선적으로 보면서 대구의 집가 상승 시장을 살펴봐야 하고 또한 중구의 재발견, 수성구 학군지와 가장 가까운 더샵 리비테르, 대봉서안 포레스트 등 대봉동 그리고 중구대장 남산 롯데 캐슬스카이, 남산자이 하늘채 이르기까지 2호선 라인까지
흐름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태평로 또한 눈여겨봐야 할 지역입니다. 태평로는 신축 중구와의 접근성, 대구역 역세권을 끼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역세권이 큰 투자의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대구인들이 생각하는 대구역에 있는 역세권의 효과와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대구역이라는 효과의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지역입니다. 실제로 태평로 같은 경우에는 동대구역과 대구역에는 대경선이라고 해서 구미에서 경산까지 왔다 갈 수 있는 대경선이 뚫려 있고, 대구의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들과의 연계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지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역으로는 두류내거리입니다. 두류내거리에 두류자이가 곧 분양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구간입니다. 죽전역에는 대장 빌리브스카이는 강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고, 반대편으로 용산자이 또 사람들의 선호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실소유자들이 선호하고 인근에 성서공단이라는 배후 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신월성 또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지역입니다. 즉 가격이 관심도가 생기고 가격이 변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그 거래량이 시세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역의 가격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달서구, 중구, 수성구 등 각 구를 대표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실수요자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수하려고 하는 심리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책의 타깃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의 주택담보 한도 대출은 6억 원으로 제한, 그리고 6개월 전입 의무, 66대출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2주택자 이상 무조건 주담대 금지, 생애 최초 등 정책 대출에 대한 LTV도 축소, 전세 대출 또한 축소, 그리고 갭 투자 방지,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제한 등 핵심 포인트는 수요자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다 조였다, 이것이고, 그럼 대구는 여기에 해당하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대구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에서 대구가 가장 집값이 많이 하락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풍선 효과는 대구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대구에서의 주요 핵심 지역의 아파트 흐름을 살피고 가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주시를 해야 한다. 대구의 움직임은 각 구역의 대장 아파트를 보면서 살펴봐야 하고, 단기 급등에는 흔들릴 여건은 없지만 풍선 효과로 인해서 수도권이 막히고 지방이 열리면 대구가 다시금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